자, 안녕하세요. 유니언 세무사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비재무인을 위한 기초 세무 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먼저 우리가 부가가치 세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그다음에 원천징수 이렇게 두 가지 세법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먼저 부가가치 세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총설이라고 해서 우리 부가세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자,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는 부가가치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부가가치란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익으로. 그래서 이익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사업자가 어떤 물건을 사와서 팔았을 때,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를 매입액이라고 하죠. 매입. 그리고 그걸 팔았을 때 매출이 발생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매출액. 그래서 어떤 사업자가 100원에 사와서 어떤 물건을 100원에 사와서 이거를 150원에 판매를 했다면, 자, 매출액은 150원이 되는 것이고, 자, 매입액은 100원이 된다는 거죠. 이 사업자는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습니까? 결국 50원의 이익이 발생했고요. 그 50원의 이익에 대해서 부과한 세금이 부가가치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부가는 결국 몇 %다? 10%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세금은, 부가가치세는, 자, 5원을 납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업자가 주체인데요. 자, 이 사업자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부가가치라는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해서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제 사업자고, 사업자가 어떤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이익의 10%가 부가가치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더 이 정의를 좀 더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조업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자, 소매업자,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자,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들어내서, 자, 소매업자한테 물건을 한번 판매하고요. 또 다시 소매업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한다. 자, 이렇게 한번 거래가 두 번에 일어났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조업자는 이제 매입액은 없다고 가정하고, 자, 우리가 매출이 발생했다. 자, 이게 1,000원이다. 그러면 이익은 1,000원이 발생한 거죠. 즉, 제조업자가 지금 소매업자한테 물건을 1,000원에 판매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매업자는 1,000원에 사와서 이걸 소비자한테 만약에 1,500원에 판매를 했다면, 자, 소매업자는 얼마의 이익이 창출됐습니까? 자, 500원의 이익이 창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조업자, 소매업자, 이제 소비자가 있는데, 자, 부가가치 개념을 본다면 그 이익이 얼마가다? 10%를 우리는 부가가치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조업자는 1,000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얼마 내면 돼요? 100원을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매업자는 얼마를 내면 된다? 50원을 납부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거래를 통해서 세무서에 낼 세금은 부가가치세가 100원과 그 다음에 50원이 된다. 그래서 총 얼마다? 더하시면 15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더 살펴볼 것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소비자가 만약에 소매업자로부터 물건을 사올 때 카드 결제를 한다면 얼마에 결제하는 거냐? 자, 1,650원을 결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500원에 15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우리가 구매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1,500원이 아니라 사실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 1,650원에 구입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두 번의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 부가가치세 150원이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다? 바로 이 소비자 가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인 세금은 누가 부담한다? 사실 이래서 소비자가 마지막 단계에서 소비하는 소비자가 그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가장 큰 특징을 간접세라고 해서요. 자,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와 그 다음에 담자라고 해서요. 실질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자. 실질적인 세금 부담자. 그래서 자, 이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제조업자, 소매업자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고 실질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마지막 단계에서 소비하는 자, 바로 소비자가 된다는 거죠. 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과 그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간접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입장에서 뭔가 소비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다 부담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딱히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보통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접세는 일명 우리가 조세 저항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뭐 법인세, 우리 주식사 내는 세금과 뭐 소득세, 어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내는 세금인 소세는 본인이 번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세금 내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가가치세, 즉 간접세에 속하는 어떤 세금들은 크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간접세고요. 자, 두 번째. 자, 지금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가가치세의 개념은 결국 사업자가 어떤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10%를 내는 세금이라는 게 기본 정의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고요. 실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좀 다르게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이제 매출세액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시면 자, 그게 뭐가 된다? 납부세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시면 납부세액이 된다. 자, 그러면 매출세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자, 요 매출액에 10%를 곱한 금액이에요. 자, 매출액에 10% 곱한 금액이다. 또 매입액에 10%를 곱한 금액이 매입세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매출액이 1,000원이니까 거의 10%면 얼마예요? 100원이 되겠고요. 자, 매입액은 없으니까 체류가 되겠죠. 그래서 납부세액은 100원. 똑같죠, 결국. 이익 10%를 하나, 각각 10%를 하나, 결론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매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150원에 1,000원에는 100원 이렇게 해서 50원이 돼서 결론은 150원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 방식을 두 번째 특징으로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란 경우보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자,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사실 이 매입세액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세금 계산서에 의한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사실 이 매입세액은 세액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얘기한 건데 아무튼 지금 단계에서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 납부세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으로서 우리가
면세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면세라는 것은요, 세금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세금 면제.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어떤 거다? 이 부가치세가 안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결국 부가치세는 10% 붙는 건데 10%가 안 붙는데요. 우리 일생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서점에 가시면 도서를 한번 구입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구입할 때 카드로 한번 결제해 보시면 거기에 부가치세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이 부가치세 없는 것들을 면세라는데 이걸 열거해 놨어요. 자, 이거는 열거해 놨기 때문에 결국 이 열거된 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나머지는 다보다 10% 부가세가 붙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자, 일반 소비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 여러분의 음식점 가서 6,000원짜리 식당에 6,000원짜리 식사를 하시고 카드를 결제하시면 거기에 부가세가 붙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에 대해서는 다 10% 부가세가 부과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만 빼고 법에 열거된 면세인 어떤 서점이라든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를 뺀 나머지는 다 10%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국경세 조정이라고 해서 이제 한번 두 가지 용어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생산지구 과세원칙과 소비지구 과세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이제 문제 됐을 때 부가세를 어느 나라에서 부과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물건을 만든 나라에서 부과할 것이냐, 그걸 소비한 나라에서 부과할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건데, 자, 이 생산지구는 뭐겠어요? 물건을 만든 나라에서 부가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소비한 나라에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소비지구 과세 원칙은, 자, 이걸 물건을 생산한 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않고요. 그거를 소비한 나라에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모든 대부분은 이 방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나라가 만약에 1번으로 물건을 수출한다면 수출할 때 우리가 만든 나라죠. 생산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가세가 아니라 그 1번의 부가세를 적용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에 대해서는, 자,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10%가 아닌 0%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소비한 나라에서 하기 위해서. 또 반대로 우리가 물건을 수입하면요, 그 수입하는 물건에서 우리나라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소비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수입, 어떤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부가세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가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 간접세라는 거. 세금을 내는 사람과, 명목세 내는 사람과 실질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 바로 실질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소비자라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 자, 두 번째, 이 계산을 우리가 이익의 10%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세금 계산은 이 방식에 의해서,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율을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 이게 100원이고 70원이라면 납부세액이 30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매출세액이 100원인데 매입세액이 110원, 더 클 수도 있어요. 이때 마이너스금이 나오죠. 자, 이때는 우리가 환급세액이라 합니다. 환급세액이라 한다. 그래서 플러스면 납부세액이고요. 마이너스금이 뜨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제도, 일반 소비세, 국경세 조정 이런 거에 대한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책을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 어떤 생산이나 유통 단계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그 가운데 박스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 매출세액은 자, 재화나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자,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10%이기 때문에 10%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에 상대방으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얘기하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세액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만 매입세에 해당한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매입은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림은 제가 칠판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5페이지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 자, 법에 의해서 지금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사람은 결국 갑과 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이 납세 의무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인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해서 자, 담세자라는 말 씁니다. 자, 2절 부가가치세의 특징에서 첫 번째 국세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국세라는 것은 국가에 내는 세금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우리 세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국세고 지방세가 있는데 자, 국세라는 것은 뭐뭐뭐 세무서에 내는 세금들이 국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방세라는 것은 뭐 시청, 구청 뭐 이런데 군청에 내는 세금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무슨 구청에 내시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방세다.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재산세라는 걸 납부하게 되죠. 그럼 그 부분도 뭐뭐 구청에 내시죠. 이제 서울을 전제로 했을 때는 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방세다라고 보시고 이런 부가가치세 또 회사가 내는 세금인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이런 것들은 뭐뭐뭐 세무서에 내는 세금이라서 우리가 국가에 내는 세금 국세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비형 부가가치세. 우리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이제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주요 특징이죠. 전 단계 세액공제법.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자, 매입세액을 차감한 거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또 간접세란 말, 납세 의무자와 사업자가 다르다라는 거 간접세 설명해 드렸고,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거. 자, 물건을 만든 나라가 아니라 그걸 소비한 나라에서 우리가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 이건 어느 경우에 나라와 나라끼리의 부가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판단할 때 이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영세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면세 제도라는 게 있죠. 이건 열거되어 있고, 자, 이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없고 나머지는 다보다 10%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페이지에 이제 해결 처리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회계 처리 측면에서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매업자 입장에서 한번 회계 처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소매업자가 이제 물건을 매입을 해요. 그리고 이걸 소비자한테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자, 소매업자는 지금 얼마에 사왔느냐? 제조업자한테 1,000원에 사왔고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1,500원에 판매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업자와 사업자끼리 거래했을 땐 부가가치세 항상 별도라고 해서 이제 우리 추가로 부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10%인 100원을 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물건 사올 때 1,100원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500원에 팔 때는 또 얼마를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더 받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더 부담했던 금액, 요게 매입세액이 되는 것이고 100원, 그리고 요 금액, 물건을 판매할 때 더 받아온 금액, 거래 징수한 세액, 이 금액을 우리는 매출세액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차액만큼을 납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매입할 때 부가세 별도, 판매할 때도 부가세 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사업자끼리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개념은 이렇게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회계 처리 한번 측면을 보시면, 자, 매입을 할 때는요, 자, 상품을 매입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상품 1,000원에 이 부가세 10%만큼을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이란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외상으로 사왔다면 외상 매입금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걸 판매했을 때는, 자, 상품 매출 1,500원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게 매입세액이 되는 것이고, 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게 매출세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얘기가 지금 그 6페이지에 있는 위에 있는 회계처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 있는 회계처리상 매출세액에다가 부가세 예수금이라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사업자 등록.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먼저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의의를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의 인적 사항 등을 가나세무서 공부상에 등재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는데요. 자, 사업자와 이제 세무서가 있을 때, 자, 첫 번째 하실 일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어떤 걸 받게 되느냐? 자, 사업자 등록증이란 걸 발급받아요. 자, 이 사업자 등록증 안에 제일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다는 거죠. 바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 우리 일반 개인은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관리가 되듯이 사업자들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절차 측면 한번 본다면, 자, 이러한 사업자 등록 신청은 언제까지 하셔야 되느냐?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자,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 어디다 하셔야 되냐? 관할 세무서 또는 뭐 모든 세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잠실동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잠실동 관할 세무서인 잠실세무서에 가서 원래는 사업자 등록을 해주신 게 원칙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어서 그 잠실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또는 인터넷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업 개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셔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처음에 신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발급을 받게 돼요. 세무서로부터. 자, 기본적으로 원칙은 자, 3일 이내에 발급을 해줍니다. 다만 3일이 된 날이 뭐 공휴일이라든지 그러면 하루 더 연장이 되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우리 사업장 시설이라든지 또는 사업 현황 사업장 시설이라든지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무실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명 현지 조사라고 해서요. 세무 공무원이 직접 그 주소로 가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서 3일이 아닌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정신고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사무실이 구의동에 있었는데 이번에 잠실동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안에 보면 주소라는 게 있어요.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바꿔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정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 바로 당일날 사업자 등록증을 바꿔서 주는 경우는 이제 상호 변경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교체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3일이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료 변동. 자, 그 다음에 가장 흔한 거는 사업장 이전이겠죠. 주소 옮기는 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케이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공동사업의 구성원 변경 또는 법인의 대표자 변경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3일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요. 특히 이런 거 주소가 옮겼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 바뀐 것만 보여주시면 바로 당일날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규정은 원칙상은 3일이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 이것도 그냥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정정돼서 발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즘에는 이 부분이 다 원래는 세무서 가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상으로 국세청 사이트에 가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 정정도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사업자 등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6페이지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업자 등록의 의의가 있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의 의의를 보시면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사업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 명세 등 과세 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관할세무서 공부상에 등재하는 것을 얘기한다. 관할세무서에서 우리가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청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양과 1번 등록 신청을 보시면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한다는 자,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우리가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신청을.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가로 안에 관할 또는 모든 세무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사업 개시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 서류는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하고 뭐 임대차 계약서 또 어떤 허가를 받는 업종이라면 그 허가 관련된 그 사본 같은 걸 같이 제출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우리 정관이라든지 뭐 주주명부 이런 것들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구비 서류를 언급해 놨으니까 그거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페이지 가시면 자, 양거로 2번 사업자 등록증에 발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끝에 신청일로부터 3일이고요. 다만 가로 안에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을 보시면 되겠고, 다만 사업장의 시설이나 사업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며칠을 5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8페이지. 자, 양과 3번 사업자 등록의 정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표에 있는 내용대로 첫 번째 동관 1번 상호 변경은 신청일 당일날 재발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관 3번 법인의 대표자 변경, 동 4번 자,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 그 다음에 8번 사업의 종료 변동, 9번 사업장 이전, 10번 공동 사업을 하는데 구성원이 변경됐다든지 출자 지분이 변경됐으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3일 내에 우리가 재발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휴폐업 신고가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휴업을 잠시 쉬겠다. 이게 휴업이고요. 폐업은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이런 것들. 휴업이나 어떤 폐업이 됐을 때는 즉시 우리가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페이지 보시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제재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 미등록 가산세. 그래서 나중에 가산세 부분에서 공부할 건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했을 때는 그때 발생했던 어떤 매출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자,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목이 뭐 매입세 불공제란 말이 나오죠. 어떤 그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보시면 자, 사업자 등록증의 샘플이 있죠.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법인 사업을 하신 분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법인 사업자 밑에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게 있죠.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앞에 3개, 가운데 2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에 있는 2개의 숫자를 보고 우리가 이게 뭐 법인인지 어떤 개인 사업자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5번에 뭐 사업장 소재지, 6번에 본점 소재지, 7번에 사업의 종류 이런 것들이 변동이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정정 신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1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